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장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주의 실적을 잘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 종목으로 엮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하나금융입니다. 하나금융의 실적단 이런 부분에서도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주가는 뭐 상당폭 상승하는 흐름들이 전일에 있었습니다만 실적 그리고 배당 매력, 자본력, 그리고 밸류 이런 부분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가장 우월한 은행이라서 업종 내 최선호주 종목으로 탑픽 종목으로 꼽아야 된다라고 이 증권사 애널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실적과 배당 매력, 자본력은 어떤 우월한 우위를 갖고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4분기 실적 이런 부분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당기 순이익 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4,8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증가하는 그런 실적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망치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4분기 추정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예상된다라는 부분으로 꼭 실적 성적표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 큰 폭의 상회가 예상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좀 감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펼쳐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선 코로나 추가 충당금 이런 부분도 있었고 사모펀드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관련 추가 충당금 한 1,300억 원에서 1,400억 원 그리고 희망 퇴직 비용 이런 부분도 1,800억 원인데 제가 말씀드린 뭐 코로나 비용이나 사모펀드 충당금 그리고 뭐 퇴직 비용 이런 부분은 비경상적 비용이잖아요. 그게 한 3천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 더해진 거니까요. 경상이익 순이익이 상당한 서프라이즈 수준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단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경상이익 쪽에서도 서프라이즈가 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주를 볼 때 대표적으로 봐야 할 그런 요소도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출 성장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4분기만 하더라도 2.2 정도입니다. 이걸 봤을 때 뭐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페이지에는 그 순이자 마진이라고 해서 님 추이를 나타낸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은행의 수익성 지표를 님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걸 보면 타 은행사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뭐 낮은 흐름들이 이 세 개만 보더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5bp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괜찮다라고 애널은 얘기하던데 이유인즉슨 4분기가 저점이고 1분기부터는 반등할 거기 때문에 4분기 바닥을 찍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또 여기에 있다는 거죠. 턴 어라운드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최근 은행주가 괜찮을까에 대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그 이유인데 왜냐하면 금융위에서 자본관리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배당 성향을 낮추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배당 성향을 20% 이하로 낮출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시중은행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표현에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본관리 권고안은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제일 뿐이라고 이 증권사 애널은 얘기를 했고 작년 배당 같은 경우에 20%로 낮출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20% 위로 튀어오르죠. 한 25에서 26 배당 성향 좀 예상을 하던데 26으로 예상을 하던데 이런 부분에서 배당 성향에 대한 높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이후에서 배당 성향이 있었잖아요. 그를 설명한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올해 1분기 중에 바젤 3 최종안 도입 시에 자본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죠. 첫 번째 4분기 실적 긍정적 그리고 배당 성향 회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본주 비율 같은 경우에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이익이 상당폭 증액을 했고 올해 이익 같은 경우에도 증가를 이어갈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5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라는 점 그 포인트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로 앞으로 금융주를 바라볼 이유가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분기 이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배주주 순이익단이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을 파악을 하실 때요. 이게 영업 외 이익, 이게 이제 마이너스 부분이거든요. 감소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타 영업 이익 같은 경우에도 40%나 감소가 될, 이 부분 정도 감소가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4분기 실적에서 마이너스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나타나 있지만 전 분기 대비해서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뜯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4분기 실적단에서의 결과들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배주주 순이익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장 기대치에 미달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앞서서 파란색으로 보여드렸던 기타 영업 비용 그리고 영업 외 비용 발생의 실적 부진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수급 효과가 예상되지만 앞으로 주가 상승 레벨업을 위해서는 IB 투자은행 이 실적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사주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사실 자사주 취득 같은 경우에는 박현주 회장의 의중을 가장 크게 반영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취득이 회사의 주주 그리고 이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도 자사주 취득에 공격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사실 수급에 의한 주가 상승을 맛본 적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증권사에서는 이런 부분도 괜찮은데 결국 IB 실적의 회복이 필요한 국면이 지금이다라고 하면서 4분기 실적 성적표에서 이 부분 앞으로 추가 상승을 위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본거래 중개일에서 지금은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래 성장 동력에 있어서 IB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이 부분으로 앞으로 추가 상승의 흐름들 이쪽에서 결판 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발표될 거고 실적이 발표된 이 성적표 안에서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좀 뜯어봤습니다. 앞으로 주가 레벨업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래에셋 대우는 홀드 유지고 목표 주가 1,500원 유지니까 그 이유 보시고요. 뭐 매수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요인들이 충당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미래에셋 대우와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